매터리얼 팁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는 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외관이나 내부에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 내부 전편에서 이제 내부 매터리얼에서 살펴봤고요. 그 알파치나니까 블랙 화이트로 된 채널 값들이 노멀 맵이냐 아니면 리프렉션 맵이냐 또는 뭐 범프 맵이냐에 따라서 이제 화이트 블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지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걸 팁으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디폴트 값에 이제 기본적인 디퓨저 재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범프 값 맵들을 줘서 작업들을 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지금도 보면 바닥에 블럭 타일링하고 그 다음에 범프 값 줘서 질감을 주고 사이즈 조절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하는데 뭐 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여기에 이제 비 오고 준 개인 날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내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사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효과들을 많이 주는데 그거는 모든 렌더링 프로그램이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는 채널 맵들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퀄리티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VLE도 마찬가지고 루미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깥 외관이니까 한번 비 오고 개인 날 정도의 어떤 얼룩 정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매핑을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매핑이 있는데 지금 보면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무료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프렉션 맵, 그러니까 반사 맵에 이 매핑을 줬을 때 블랙은 반사가 안 되고 화이트는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얼룩 브러쉬 패턴들은 이제 습기 찬 바닥에 비 온고 개인 날 정도의 물결 습기 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맵들이거든요. 이런 맵들을 더티 맵이라고 보통 하는데 금속에다가도 쓸 수 있고 비 온 날처럼 바닥에다 쓸 수 있고 그래요. 이런 매핑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크래치 매핑도 있고 브러쉬 매핑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바닥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리프렉션 매핑이 있는데 여기도 이미지 불러오는 거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꼭 메인 재질 이미지에 들어간 거와 같은 채널 맵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리프레시 맵은 없는데 여기다가 한번 더티 맵을 한번 입혀볼게요. 얼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있는데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용량을 따라 조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케치업 자체는 메모리 용량을 많이 특성을 타기 때문에 랜스케이프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데 큰 이미지를 쓰시면 매핑하고 나면 되게 버벅거리는 증상이 나니까 좀 작은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면 넣자마자 블랙 화이트가 되면서 바닥에 이제 윤기가 찬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적인 근데 조금 더 윤곽들이 매핑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얼룩이나 비온 날처럼 표시의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는데 분명히 알비도 그러니까 디퓨저 맵에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타일 블럭으로 예를 들어 갔습니다. 갔는데 얘하고 사이즈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질이 채널 맵으로 들어간 거와 알비도에 들어간 맵이 다를 경우에는 얘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죠. 스케치업에서. 그럴 때는 자체적인 조절을 하게 되면 되는데 위에 항목에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이 있겠죠. 여기 보면 쭉 목록이 있는데 지금 준 재질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러프니스 안에 있는 재질 값을 주면 되는데 항목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적용된 맵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얘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래에 있는 익스프레시티 텍스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따로 별도로 이미지를 스케치업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랜스케이프 자체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본이 1값이 되어 있는데 높이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촘촘하게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10 정도 주면 가로 세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칭으로 줘야 되겠죠. 대칭으로 주는 게 사이즈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에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값을 줬더니 조금 이미지가 커져서 들어가 본 영역이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느낌을 줄 건지 한 16 정도 한번 줘볼까요? 16 정도 줘보겠습니다. 16 정도 주면 적당하게 위치가 어느 정도 느낌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커져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더 줄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5 정도만 줘볼까요? 5 너무 키우지 않고 5 정도만 주니까 조금 얼룩이 부분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로테이션은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틀 건지 원하는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채널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탈릭 값을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결이 진 모습, 스키 비 온 날의 개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핑을 준 다음에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메탈릭한 부분들을 효과를 주게 되면 전부 다 거울처럼 먹는 게 아니라 매핑에 따라서 적용된 더티 맵을 따라서 반사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사실적인 묘사, 너무 올리면 그러니까 메탈릭은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보통 5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올리거나 낮출 필요는 없어요. 50에서 조금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낮추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진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닥이 조금 더 수분에 찬 긴 날씨의 바닥 패턴이 되고요. 이런 더티 맵들은 여러 군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모습을 할 때 많이 합니다. 유리 같은 데도 많이 쓰게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부 컷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메테리얼 룸에 유리 부분 쇼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쇼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쇼케이스에 유리 질감이 있는데 더티 맵을 한번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유리가 반짝거리고 있는데 사람의 지문이라든가 손때가 묻은 것처럼 효과를 주는 것들을 더티맵으로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잘 찾아보시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샘플링이 되어 있죠. 그럼 유리 표면에 이런 더티처럼 뭐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범프맵을 이용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매핑해서 주게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좀 거친 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니까 조금 아까처럼 이 정도의 느낌이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이드로 지금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스포이드로 유리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유리가 앞뒤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주게 되면 앞뒤면으로 다 더팀에 적용이 되니까 앞면에다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 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 앞면에다가만 새로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쪽이랑 앞면에다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맵을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이 원본을 카피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원본 유리를 선택하고 메탈을 슬롯에서 네이밍을 따라올까 봅니다. 일단 카피를 해놓고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붙여놓고 얘는 투투 뭐 이렇게 해놓죠. 그 다음에 OK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유리 맵 있는 앞면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앞면 들어가면 앞면 선택이 되면 얘는 지금 만들어 놓은 두 번째 매핑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복제된 거니까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윗면도 줘야 되겠네요. 윗면은 바깥에 있구나. 윗면에 한 면만 주겠습니다. 얘도 2.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앞면 준 데 보면 조금 전에 했던 트랜스퍼런트 클래스 블루 투 적용이 된 걸 볼 겁니다. 자, 스포이드를 찍으면 얘도 설정이 되겠죠. 여기다 아까 보여드린 더티 맵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준데 그냥 우리는 오퍼시티 값만 줘서 투명도를 줬는데 여기에 조금 올려줄게요. 여기에 맵을 이용해서 블랙 화이트로 된 채널 맵을 이용해서 다 투명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투명하게 된 것들을 한번 줘보죠. 지금 아까 골라놓은 게 얘였으니까 블랙 화이트 된 더티 맵이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크니까 작은 거로 가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열기 하면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투명도를 조금 오퍼시티 값을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여기 매핑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올려보면 자, 들어간 맵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너무 약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얘는 투명도가 그렇다고 없거나 있거나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결처럼 지는 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범프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범프 값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 노멀 맵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노멀 맵을 선택, 열기 하게 되면 범프 질감이 나오면서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효과가 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티 맵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퍼시티를 좀 낮춰도 되고, 오퍼시티를 낮추게 되면 범프 값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빗방울이 맺힌 것처럼 질감이 살아나고요. 오퍼시티 값을 올리게 되면 투명도가 블랙은 투명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스크 툴에서 블랙은 투명하고 화이트는 맺히기 때문에 투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강도에 따라 이런 질감의 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세부 설정의 항목에 가면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절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거냐, 블랙은 투명해지는 거니까요. 아니면 원본 이미지대로 할 거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죠. 지금 용량이 좀 많이 커져서 보여드리려고. 자, 어쨌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하고 싶다면 러프니스, 거칠기에다가 이 질감을 주면 됩니다. 동일한 질감을 주면 되겠죠. 동일한 질감을 텍스처 선택해서 열기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사실적으로 아까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지금 앞면만 줬기 때문에 이제 코너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강하다 싶으면 역시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퍼시티 값은 좀 내려볼게요. 더티 맵이 들어갔으니까 오퍼시티 값은 내려보면 투명도는 투명해지고 러프니스에 들어간 질감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친 유리 질감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강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리플렉션에 들어간 라프니스 값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얘 값을 조금 낮춰주면 약해지겠죠. 블랙에 가까워지면서 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감을 은은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얘도 사이즈는 역시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까도 말했듯이 익스피리트 텍스처를 갖고 조절하게 되면 되는데, 얘가 한꺼번에 스케치업의 사이즈 조절하는 것처럼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약에 여기를 체크해서 매스를 주게 되면 다른 데로 같은 치수값을 줘야지 사이즈가 조절이 되죠. 그럼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얘는 다행히 유리기 때문에 알비도 기본 디퓨저의 재질은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여기다가도 똑같이 재질을 입혀주는 거죠. 입혀주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이 재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거는 간단하게 스케치업에 있는 이 재질에 대한 에디트 항목에 들어가서 오퍼시티 값을 올려주게 되면, 오퍼시티 값을 일단 올려놓게 되면 재질이 입혀진 게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이 재질을 조절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 재질이 나타났고, 이 재질이 나타난 데서 사이즈 패턴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너무 크다 그러면 한 600 정도만 줘볼까요? 600 엔터 쳐보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는 있는데 잘 보이죠. 근데 어쨌건 이미지가 들어가서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사이즈를 얘를 조절하면 이렇게 엘비도 걸 조절하면 나머지 마스크 툴을 굳이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사이즈를 조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미지가 보여버리니까 알비도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비도를 올리면 이렇게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빼주면 100%, 0% 놓게 되면 이 재질은 안 보이고 스케치업에서만 보이는 재질이 됩니다. 지우게 되면 원 사이즈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우지 않고 이미지 페이드 값을 이용해서 알비도에 들어간 이미지가 스케치업에서만 보이고 여기 랜스케이프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절을 통해서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더티 맵을 적용해서 조절하게 되면 창문에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든가 어떤 질감들을 편출할 때 훨씬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좀 더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핑이 들어갈수록 많이 차지하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투명도는 역시 낮춰주고, 자, 이렇게 더티맵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금 바깥에 외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외관에서 기본 매핑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티맵을 이용해서
물이 고인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방법, 더티맵을 이용해서 채널맵을 주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됐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대기를 만들어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를 만들어주는 거, 하늘의 구름이라든가 하늘의 컬러 이런 것들, 밝기들을 조절해야 되겠죠. 물론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인 태양의 고도나 아니면 시간대를 설정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 말고 같은 시간대를 하더라도 어떤 구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얘는 자, 아이콘이 있는 것처럼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시면 비주얼 세팅 기초 매뉴얼 설명드릴 때 한번 했는데 자, 매뉴얼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렌더링 사이즈 조절하는 걸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미지 항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오토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오토 컨트라스트를 빼버리면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이라이트되는 부분의 밝기라든가 또는 섀도우, 그림자의 밝기라든가 이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얘는 오토 컨트라스트 체크해 놓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근데 꼭 바꿔줘야 될 게 아래에 있는 채도값, 그 다음 색온도 값은 본인들이 맞춰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채도값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 두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뭐 80에서 78까지 뭐 이렇게 빠지면 흑백이 되겠죠. 너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채도값을 영향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는데 외관이니까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조금 줘도 또 이렇게 원색적인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채도값을 조금 올려도 됩니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 채도값을 좀 떨어뜨리는 게 낫겠죠. 근데 내부 실내보다는 조금 올려주는 게 나니까 한 90 정도 가깝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온도 있었고 색온도도 올릴수록 푸른 질감, 그다음 내릴수록 백일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7700K 정도 돼 있는데 보통 6, 7천 정도 낮추는 게 보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낫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Ambient Brightness라고 있어서 반사광,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빛이 튀겨서 비치는 빛을 얼마큼 밝게를 해주겠느냐 얘에 따라 조절이 되는데 내부 컷은 많이 티가 나는데 야간씬이랑 햇빛이 낮씬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본값 정도 두는 것들이 50%인데 50%에서 조금 올리거나 낮추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 효과에 있어서 뭐 이거는 블룸이라고 해서 빛이 반사되는 부분 연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렌즈 플레이 이거는 맨쪽도 올리지 마세요. 절대 올리면 뿌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블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낮춰주시면 되고 렌즈 플레이 햇빛 같은 거 비치는 거죠. 지금 보면 햇빛 비치는데 얘도 역시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비니팅은 주변배 어둡기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매틱도 기본값에서 좀 두시죠. 기본값에서 얘도 리셋 기본값 정도면 되고요. 이게 뭐 색차스라고 해서 잔상 효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건 사진할 때만 설명하면 뭐 1, 2편의 매뉴얼 설명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값 정도 두시면 이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애즈모스피어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Sunlight Brightness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태양의 시간대나 고도를 조절했는데 여기서 태양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별도로. 자, 지금 보게 되면 선라이트 기본값 한번 가볼게요. 기본값 리셋 땡땡이 눌러서 리셋했어요. 80% 정도 기본값인데 얘를 더 올리게 되면 더 밝아집니다. 당연히 선라이트가 더 강해지죠.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기본값 80 정도에서 조금 올리거나 또는 낮추게 되면 0으로 가게 되면 선라이트는 V레이랑 똑같아요. 선라이트라는 건 직접광이죠. 직접광을 0을 줬다고 해서 여기 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카이라이트 하늘빛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태양 구름이 많은 끼는 날 태양은 직접광은 안 보이지만 은은하게 비온 개인 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라이트를 낮춰주면 돼요. 선라이트 브라이트니스를 0값으로 주면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 양을 늘려야 되겠죠. 구름 양을 늘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비온 날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기 환경하고 외관 같은 익스테리어는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하늘의 그 기후의 변화라든가 그의 종류에 따라서 선라이트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용해서 직접광을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를 조절하게 되죠. 꼭 태양의 고도하고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브라이트니스랑 구름의 양으로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은 비 온 날씨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에 긴 날씨가 됐고 구름이 많이 먹구름이 껴있는 이런 날씨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럴 땐 선라이트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많이 올릴 때는 당연히 하늘이 맑은 하늘이니까 구름도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강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기 환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선라이트는 조금 줄게요. 주고 나서 기본값 하면 80 정도 들어가니까 80 정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정오인데 올리면 구름의 양에 따라서 태양이 비치는 양도 틀려져요. 구름을 빼버리면 당연히 빛도 조금 밝아지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구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라이트를 조절한 아래 보면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라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낮 시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밤 시, 그러니까 시간대 한번 바꿔볼게요. 랜스케이프 뷰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밤 시간대로 바꾸겠습니다. 밤 시간대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밤하늘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얘 밤하늘에 대한 밝기여서 지금 라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올리게 되면 밤하늘 위에도 보름달이 떠서 환한 하늘이 나오고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밤하늘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어두우니까 밝게 한번 가볼까요? 시간대를 해질 무렵 정도 이렇게 두면 밤하늘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아예 밤이어야 되겠네요. 떨어진 무렵으로 가볼게요. 7시 정도 되겠죠. 아래 스카이라이트 문 사이즈 이거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된다. 밤시를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낮 시간대로 가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린 건 요 선라이트를 갖고 조절한다. 이렇게 선라이트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낮춰주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80값 정도 준 다음에 너무 밝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구름을 갖고 조절을 해줄 텐데 아래 보면 아티피컬 라이팅 브라이트니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인공광이에요. 그 태양광을 선라이트나 이제 스칼라이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안에 인공 조명 단 랜스케이프 라이팅 단 요소들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외부 할 때는 외부 조명이 있다거나 야간 쉰다할 때는 상관이 있지만 지금 내부 조명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리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배경 종류를 눌러보면 소스 항목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레스트 있고 자연 환경, 지금 뒷 배경들을 랜스케이프에서 보면 지금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주변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카이맵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그라운드 맵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를 바꿔주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마운틴 하면 산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얼반 이런 공사 현장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배경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연 환경이니까 일단 저는 포레스트로 했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해서 이동을 했고 아래 보면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돌려가면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해서 파노라마 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기 좋은 위치를 잡아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위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의 구성이에요. 근데 먼저 이제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자, 아래 보면 구름을 갖고 하늘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보면 매뉴얼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덴시티는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름의 양이죠. 그래서 구름의 양을 쭉 올리게 되면 뭉게구름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덴시티는 뭉게구름을 조절한다. 낮은 구름의 양이다. 먹구름 보통 비구름이라고 하죠. 낮은 구름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브라이트는 뭐냐면 이 뭉게구름의 종류예요. 얘를 올리게 되면 뭉게구름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지겠죠. 종류가 한 덩어리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버라이트하게 구름의 양을 다양하게 하느냐 마느냐 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양을 많이 주고 싶다면 브라이트 값을 올리면 되고 구름이 그냥 큰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면 브라이트 값을 낮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뭐 시리어스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얘는 쉽게 말하면 권운이라고 하는데 먼 하늘 높은 고도에 있는 구름을 이제 권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운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올려주게 되면 저 높은 고도에 있는 구름의 양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높은 고도, 맑은 하늘에도 이제 높은 고도의 구름을 하죠. 뭐 그런 것과 달리 얘의 구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일은 이거는 뭐냐면 권운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컨트레일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비행운, 그래서 항공기가 지나간 뒤에 온도차에 따라 생기는 이 비행기 지나간 흔적의 자리, 이걸 이제 컨스트레일이라고 하는데 비행운이라고 하죠. 이거를 얼마나 많이 넣을 거냐 적게 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있긴 해요. 루미온도 있고 트위모션도 있긴 하는데 뭐 조금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많이 넣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건 롱조튜드라고 있고 그 다음에 라티튜드라고 있는데 이건 위도 경도 롱조튜드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필요 없고 구름 가로 세로 이동해요. 경도 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움직이시면 구름이 위아래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실 겁니다. 구름의 위치를 잡아주실 때 쓰시면 돼요. 위도 경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롱지튜드가 경도, 라티튜드가 이제 위도인데 뭐 가로, 세로 가로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대기 환경이나 기후에 맞춰서 위치를 잡을게요. 구름을 이 정도 두고 선 브라이트니스를 낮추면 비가 오고 개인 날씨가 되겠죠. 이 정도 낮춰놓으면 비가 오고 개인 날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 환경을 맞춰주면 조금 더 사실적인 외관 묘사가 가능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하늘을 컨트롤하는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조금 맑은 날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맑은 날씨는 역시 덴시티, 크라우드의 덴시티 값을 없애면 뭉게구름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 뭉게구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브라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뭉게구름이 있어야지 이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시리어스를 갖고 이 권은 위에 높은 구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맑은 하늘을 갖고 싶다 그러면 하나도 없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구름을 다 없애버리면 비가 개이고 맑은 하늘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레일을 이용해서 비행운만 한두 개 이렇게 주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하늘이 나오겠죠. 자, 그럼 반사가 이 하늘에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들은 구름의 양에 따라서 구름이 반사가 될 수도 있고 물의 반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로 하고 예를 들어 시간대를 더 낮추게 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운이라든가 그림자는 역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해질 무렵, 해 떨어질 무렵도 선택할 수가 있겠죠. 해 떨어질 무렵에 두면 노을이 지고 이때 선라이트는 조금 올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값을 올려도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해가 지는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좀 해주면 묘사가 좀 더 쉽겠죠. 아니면 조금 더 아침 신호로 한번 바꿔볼까요? 해 뜰 무렵. 해 뜰 무렵도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주든가 아니면 낮추든가 해서 은은한 빛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후 한 3, 4시쯤 해서 권우는 지나가는데 하늘은 맑은 하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스케치업에서 시간대는 정오에서 조금 지난 시간대 그림자 지는 구도를 보고요. 자, 지금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에스포피어 안에 있는 섀도우 샤프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선명도인데 기본값은 50이에요. 얘를 높여주면 그림자 윤곽이 선명해지는 거고 낮추게 되면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림자의 아웃라인 이제 안탈리싱이라고 하는데 퍼짐이죠. 아웃라인에. 그래서 보통 50값에서 주는데 뭐 이런 배경이 그림자가 쭉 길게 해질 무렵에는 끝을 퍼뜨리는 게 좋고요. 정오나 한낮에는 그림자의 윤곽을 좀 선명하게 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도 그렇거든요. 햇빛이 직사광이 많이 비치느냐에 따라 자기가 이제
섀도우의 샤프니스 값을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값은 50 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한번 연출을 해보면, 자, 정오에서 조금 지난 상태를 만들어주고, 조금 느려져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라이트 브라이트니스 값을 낮춰서, 비가 오고 개인 구름은 하나 없지만 전날 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간대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조명, 실내 조명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조금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대기 환경이랑 자기랑 연출되는 게 맞게끔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조명했을 때는 조명값이 많아야 되고, 외부 조명할 때는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씬별로 틀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있는 조명값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쓰는 옵션들이 씬마다 이 비주얼 세팅 값을 새로 줄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리셋을 이용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부 것에서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내부 것에서는 쉽게 말해 선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선라이트를 올릴 거고, 이제 아티피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조명의 이 밝기, 인공 조명의 밝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 밝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했는데 씬마다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걸 매번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셋해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전 지난 시간에는 save to file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위에 보면 save to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씬마다 저장을 해서 즐겨찾기다 등록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놓으면 편합니다. 먼저 내부 컷을 한번 내부 컷 원래 했던 대로 이 태양의 골도라든가 연출 이걸 한번 맞춰 놓고, 뭐 퍼지는 것도 약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프리셋 들어가서 세이브 프리셋 위에 보면 세이브 투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 그러면 자기 원하는 네이밍을 줄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니까 III 뭐 하고 11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게 되면 이 비주얼 세팅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된 상태고, 다시 외부 씬에 가게 되면 외부는 이렇게 둘 수가 없죠. 아까 세팅한 대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외부 씬은 다시 가서 얘는 빌리팅 값을 좀 올려줄 거고, 블루 값을 낮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낮춰줄까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애즈모스피어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선라이트 값은 거의 낮춰준 다음에, 구름 값은 아까처럼 변동이 없겠죠. 구름 값은 변동 없이. 그다음에 비행호는 몇 개도 만들어주고, 구도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여기 enscape에서 잡는 게 아니라 스케치북에서 잡아야 되겠죠. 구도 잡은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것처럼 얘가 필요 없으니까 좀 낮추고, 선라이트 좀 밝게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풋 할 때 이제 렌더러 컷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하고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작업을 해 놓죠. 저장 사이즈도 개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프리셋 들어가서 세이브 프리셋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익스테리니까 222 한 다음에 222 뭐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주면 저장이 된 겁니다. 이 씬이. 그러면 얘를 보통 저장할 때는 각 씬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Shift W 눌러서 저장할 때는 여기서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로드해서 내가 전에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목록이 쭉 뜹니다. 프리셋 목록이. 그럼 1번이다. 그러면 1번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될 거고, 그러면 아까처럼 바뀌죠. 지금 한 것처럼 익스테리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비주얼 세팅 값이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불러와서 하면 돼요. 불러와서 하면 되는데, 씬마다 이거를 저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한꺼번에 하고 싶다면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보면 매니지 뷰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씬을 등록하게 되는 건데 별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뷰에서 씬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씬이 나오는 건데 이 씬에서 링크를 거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지금 외관에 있는데 링크 거는 걸 끊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걸면 창이 떠요. 자물쇠 창이 뜨는데 너 어느 비주얼 세팅으로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이름을 준 게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렌더링 할 때 비주얼 세팅 값은 얘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OK 해주게 되면 이 씬이 묶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메타리얼 룸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II라고 두는 게 있다면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얘를 OK 하게 되면 이 씬들이 각각의 비주얼 세팅 값이 걸리게 되죠. 이 부분은 되게 나중에 하실 때 여러 씬 한꺼번에 돌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닫고 나가서 여기 보면 얘는 Shift 키 누르고 단축키 눌러서 렌더링 거는 게 아니라 아래 보게 되면 출력 부분 항목의 아이콘 중에 첫 번째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익스포트 EXT 나가는 거고 그 아래 보게 되면 네, 이게 맞네요. 렌더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얘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뜨는데 아까처럼 씬별로 창이 뜨는데 여기 위에 보면 셀렉트 all을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씬 있는 전부 다를 한꺼번에 렌더링을 해주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되겠죠. 자기가 아니면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원하는 씬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메탈 룸이랑 바깥 외관 씬이랑 두 가지를 나는 렌더 돌릴 거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선택하고 렌더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세팅에는 이미지 사이즈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렌더 폴더를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 렌더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어디 있어야 여기 있네요. 자, 보게 되면 이미지가 틀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아까처럼 구름이 사라지고 지금 이 씬은 지금 듀얼 모니터 이렇게 한 장에 이제 스케치브랑 보이기 위해서 정 사이즈가 아니어서 렌더 사이즈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16빅으로.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애는 선라이트 브라이트니스를 끈 상태로 렌더링이 되고 내부 컷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선라이트가 들어온 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씬별로 비주얼 세팅 값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렌더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렌더링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씬별로 실내 내부 공간도 각각의 씬별로 위치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치 따라 빛이 들어오는 태양의 위치라든가 밝기가 틀려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태양의 위치라든가 밝기 값을 조절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세팅에서 프리셋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꼭 아래에 있는 리세트 디폴트 값을 선택하시면 처음 초기화시키는 값으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셋을 자주 이용하시는 게 얘를 세팅하는데 가장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봤고요. 외관까지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둘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퀄리티 값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간혹 물론 그러니까 외관을 환경이나 조경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나무 퀄리티 보이지만 얘도 괜찮긴 하지만 루미온이 원래 이제 루미온 자체가 외부 조경에서 먼저 많이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걔가 제일 좋겠죠. 외관을 하는 데는. 근데 트윈모션은 중간 정도라고 보면 건물 메타리얼하고 이제 환경 랜드스케이프하고 중간 정도라면 랜드스케이프에서 제일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루미온이고 엔스케이프는 중간보다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오히려 건축물이나 공간을 표현하거나 할 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물론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루미온이 낫긴 하겠지만 걔는 후보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얘는 기본적인 작업을 빨리빨리 작업할 때는 훨씬 더 후보정 없이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에셋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기본 스케치업의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한번 다음 편에는 랜스케이프 메타리얼 방식 중에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식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